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인의 생애와 가족 강좌를 맡은 김지영입니다. 이번 강의는 5번째 강의로 혼인과 가족이라는 주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시간에는 배우자를 선정하는 방식에 관한 내용으로 중매혼과 연애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서 혼인은 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되는 일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오랫동안 혼인 또는 혼인 예식이라는 의미의 홀예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19세기 말 20세기 초 일본의 영향으로 한국에서도 결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일본은 메이지 시대 서양의 근대 민법을 수용하면서 marriage를 결혼이라고 번역하였고 1898년 일본 민법을 제정하면서 결혼은 일본의 공식적인 법률 용어가 됩니다. 결혼은 일본의 근대 법제 정비 과정에서 만들어진 신조어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민법 제807조에는 혼인의 요건으로 당사자의 혼인 의사 합치만으로 혼인이 성립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법률 용어로 결혼이라는 용어가 아니라 혼인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현대 한국인들이 일상적으로 자주 사용하고 있는 일본식 용어인 결혼 대신 혼인이라는 옛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되는 혼인을 하기 위해서는 혼인 대상자인 배우자를 먼저 찾아야 합니다. 배우자를 어떤 집단에서 선택할 것인가를 규정하는 것을 혼인 규정이라고 합니다. 직업, 지역, 성씨, 신분, 혈연 등이 혼인 대상의 범위를 규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혼인 규정은 크게 내혼과 외혼으로 나뉩니다. 내혼이란 같은 집단 내에서만 혼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집단이란 혈족, 씨족, 부족, 사회적 계급, 종교 집단 등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같은 종교를 믿는 사람들끼리 혼인하는 것, 같은 사회적 계층끼리 혼인하는 것 등이 내혼의 사례입니다. 내혼의 목적은 집단의 순수성과 정체성을 유지하는 데 있습니다. 전통 한국 사회에서는 같은 신분끼리 혼인하는 것이 내혼의 한 예입니다. 예를 들면 조선시대 양반끼리, 평민끼리, 노비끼리 혼인하는 것은 신분 내혼의 규칙이 적용된 사례입니다. 외혼이란 자신이 속한 집단 밖의 사람을 배우자로 선정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혈족이나 같은 씨족 혹은 같은 본관 출신과는 혼인할 수 없고 반드시 집단 외부의 사람과 혼인해야 한다는 규칙입니다. 즉 같은 씨족 사람끼리는 혼인할 수 없고 반드시 다른 씨족 출신과 혼인해야 하는 경우가 외혼입니다. 특정 성씨 사이에서도 혼인을 기피하거나 선호하는 경향도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고려 말에 정적 관계였던 최영과 이성계의 성씨 집단인 철원 최 씨와 전주 이 씨, 정열입 모반 사건을 계기로 광산 이 씨와 연일 정 씨는 서로 간의 혼인을 기피하였습니다. 반면 특정 가문 사이에서는 지속적으로 혼인을 하는 혼반을 형성하기도 합니다. 외혼의 목적은 혈족 간 근친혼을 방지하고 다른 집단과의 유대를 강화하여 사회적 결속을 넓히는 데 있습니다. 근친은 혈연 관계가 가까운 친족을 말합니다.
대한민국 민법 제809조에 따르면 혈족 8촌 이내는 혼인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동고조 8촌은 같은 고조 할아버지를 조상으로 둔 8촌 관계를 의미하며 그 후손들은 8촌이 됩니다. 동고조 8촌에 해당하는 혈족은 근친에 해당되므로 혼인이 금지됩니다. 그리고 9촌부터는 혼인이 가능합니다. 1촌인 부모와 자녀, 2촌인 형제와 자매, 3촌인 삼촌, 이모, 조카, 4촌인 사촌 형제 자매, 5촌인 사촌의 자녀인 오촌 조카, 6촌인 오촌의 자녀, 7촌인 육촌의 자녀, 8촌인 칠촌의 자녀가 근친혼을 금하는 외혼의 규칙이 적용되는 대상이 됩니다. 전통 한국 사회에서는 대표적으로 동성 동본 사이에 혼인을 못하게 했는데 이는 외혼 규칙을 강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조선시대 양반들은 양반 신분이라는 큰 틀 안에서는 내혼이 적용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는 같은 성과 본관을 가진 사람끼리는 혼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외혼 규칙도 동시에 적용되었습니다. 같은 성과 본을 가진 사람끼리는 혈연적 관계가 멀더라도 혼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1997년 헌법재판소는 동성 동본 금혼이 위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2005년 민법 개정으로 동성 동본끼리도 혼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혈족 8촌 이내인 경우는 근친혼이므로 여전히 금혼의 대상이 됩니다. 현대 한국 사회에서는 비슷한 학벌, 경제 수준, 직업을 가진 사람, 비슷한 지역 출신이나 문화적 코드를 공유하는 사람끼리 혼인하는 것을 보면 과거 신분 내혼의 현대적 변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혼인의 유형은 혼인의 결정에 당사자의 의사가 어느 정도 반영되느냐에 따라 구분됩니다. 중매혼과 연애혼, 양자가 혼합된 절충혼 등 3가지가 있습니다. 중매혼은 근대 이전의 보편적인 혼인 유형입니다. 중매혼은 혼인 당사자가 아닌 가장이 혼인 여부를 최종 결정하고 신랑과 신부의 집안 양가를 오가며 의견을 전달하고 조정하는 중매인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혼인을 맺게 하는 중매인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중매혼이라고 합니다. 주로 혈연이나 지연으로 연결된 가족이나 친지, 이웃들이 중매인의 역할을 합니다. 반면 연애혼은 자유연애혼이라고도 하는데 혼인 당사자 스스로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라 혼인을 하는 유형입니다. 한국에서는 근대 이후 여성에 대한 근대식 교육이 시작되고 교육을 받은 신여성이 등장하면서 자유연애가 유행하게 됩니다. 절충혼은 현대 한국 사회의 일반적인 혼인 유형입니다. 혼인 당사자들이 이성과 자유롭게 교제하여 배우자를 선택한 후 부모의 동의를 구하는 방식과 부모가 적합한 배우자감을 골라 자녀에게 교제하도록 하여 혼인에 이르는 방식이 있습니다. 한국의 신랑과 신부가 혼인 예식을 치르는 예식장에는 양가 부모들이 앉는 혼주 자리를 별도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는 혼인의 결정은 부모가 한다라는 전통적인 혼인관념의 흔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 왕실에서는 독특하게 중매도 연애도 아닌 간택을 통해 왕실 배우자를 선정했습니다. 간택은 왕실 가족 구성원이 될 배우자를 공식적으로 선발하는 절차입니다. 전국적으로 혼인을 금지하는 금혼령을 내리고
실무관청에 간택단자를 제출하도록 합니다. 초간택, 재간택, 삼간택 3번에 걸친 간택 과정을 통과해야 배우자로 최종 선발이 됩니다. 이번 시간은 중매혼과 연애혼 등 혼인 유형과 배우자 선정 방식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은 혼인 연령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